800억 자기 입으로 뭐 전혀 제가 이런 망고에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바로 800억 바로 집행, 청와대 가자마자 집행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궁화운동 계속 해달라고 당부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3일 만에 제가 구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속시킨 사람이 누구냐? 유달령, 여러분들 잘 아는 유달령 박사입니다. 유달령 박사가 옛날에 명동 성당 땅을 7,000평을 갖다 사기를 한 사람입니다. 내 문서 오늘 위조한 등기 문서 오늘 증거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서울대학교 같은 대학 교수 김정석 교수가 알게 돼 가지고 김정 교수가 아니까 그 당시 유달령 씨가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국정자문위원이 됐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밑에 국정자문위원이 되니까 굉장한 그 힘이 파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김정 교수를 갖다 이민을 보내버렸습니다. 이민 안 떠나면 죽이겠다 하는 바람에 이민을 떠나면서 그 비리를 갖다 저한테 주고 갔어요. 저한테 주고 갔는데 제가 그걸 함부로 그냥 발설하다 보니까 제가 또 두 번째 유달리한테 죽게 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유달리가 나를 갖다 3일 만에 바로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봉안 검사를 대동해가지고 합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영하 23도 되는 그 추운 날씨에 그 얼음 빙판 위에서 여성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그래서 완전 빤스까지 완전 뺏기는 그 고문이 나 말고는 이 대한민국에 없었답니다. 처음이고 지금도 그런 고문은 없답니다. 완전히 빤스까지 뺏겨가지고 빨갛 뺏겨가지고 빙판에서 2시간 동안 고문을 당하는 바람에 제가 완전히 실신돼가지고 3일 만에 교도소에서 깨어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서 깨어난 거지 제가 완전 죽어뜨렸어요. 그래서 지금 반신불구입니다. 그것을 이기면서 오히려 힘을 얻고 무궁화를 죽기 전에 무궁화를 한 궤도에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더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가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뒤에 그 전에 노태우 대통령이 당시 그러다가는 김 회장이 그 집 날리기 전에 집 아니고 재산 더 안 날려도 나중에 부족할 테니까 빨리 법인 신청을 하라고 내무부에 하면 내가 국가 예산 얼마든지 지원해 줄 테니까 하라고. 그래 신청했는데 그 다음에 노태우가 입을 다물어 버린 거예요. 그 밑에 부하들이 전부 다 국장 차장 가장까지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단현이하고 그 명승이라는 그 무궁화운동 단체 장하고 박충근이라는 세 놈이 와가지고 노태우한테 공갈 친 거예요. 당신 그 김석겸이 그 법인 허가해주면 바로 다음에 차기에 대통령 되는데 지장이 있을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노태우가 차기 대통령 혹시 지장이 있을까 봐 입을 딱 다물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년 기다렸다가 그거는 포기하고 이규호 교육부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가는 그때 교육부 공익법인을 허가 맡았습니다. 그런 문화단체 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럼 유달령 박사가 그 정도로 파워가 있었나요? 국정자문위원 여러분들 아시죠? 국정자문위원이라는 그런 파워가 있어요. 장관 모가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든지 뗄 수 있는 정도 파워가 있는 게 국정자문위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죠.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빤스까지 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시에 기합을 저 혼자 기합 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동시에 이제 교도소 이제 바로 감방에 들어가는 직전에 몇백 명 집결시켜 놓고 서울시 구치소로 전부 연행돼 가지고 가서 집결시켜 감방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아놓고 빙판 위에 거기서 이제 기합을 저 혼자 기합 받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전부 다 빤스는 다
다 입혔어요. 근데 저 혼자 반스에 빨간 줄이 있으니까 넌 빨개이니까 벗어라. 이래다가 구실을 티커를 잡아가지고 완전 반스까지 뺏겼어요. 근데 제가 반스 그냥 나이가 좀 들었는데 젊은 사람 뭐 대학생도 있고 이랬는데 아마 뒤에서 아저씨 하면서 반스를 던져주는 건 나 기억이 납니다. 던져주는 순간 내가 아마 절도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교도소 안에 가가지고 3일 만에 제가 깨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완전 깨어나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13일 만에 구속 13일 만에 이제 석방대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완전히 불가돼 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그건 한평생 반신불급입니다. 내가 더 이상 여성이 계시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완전 불가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고발을 내가 못했어요. 내가 불구가 됐으니까. 또 와이프가 그 고발하면 불구된 것도 억울한데 죽게 되니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고발을 하지 말자. 그 정도로 유달레이라든가 그 공안 검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악질해 전부 다 부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 부정을 감추려고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그럼 유달령 박사하고 또 공안과장이 이름이 정확하게 이종보란 이종보 과장하고 그래가지고 노태우한테 그 별명이 뭐냐면 손금 없는 놈입니다. 손금 없는 놈. 너무 잘 비벼가지고 대검 국장까지 됐어요. 그래서 손금 없는 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이종보입니다. 나중에 또 그 얼마나 이걸 잘하는지 대통령이 누구죠? 거대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하다가 서울시장 할 때 그때 이제 그 양반이 대검국장을 정년 퇴직할 때 바로 퇴직하기 직전에 이명박 서울시장한테 가가지고 또 이거 이래가지고 공안 명예감사관 그것도 대단하. 명예감사관 그거 명함 내놓은 공무원들 절절 전매입니다. 또 명예감사관 탁 물러매가지고 나 무궁화 동산 무궁화 전부 잘라버렸어요. 왜 그러면 집 근처에 무궁화 동산이 많았거든. 연희동에. 연희동 공터는 전부 다 무궁화 다 심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눈만 뜨면 무궁화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놈이. 그러니까 무궁화를 싹 다 제거해버렸어요. 왜 잠을 잘 근데 명예감시관 잘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앞장서서 무궁화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만큼 명예감사관 자리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무궁화를 보면 뭐가 좀 양심의 가치 이런 것 때문에 그랬었나 보죠? 야, 무궁화 보면 내 얼굴이 자꾸 떠오르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재산이 자꾸 드러나니까. 그놈은 또 무슨 죄냐면 조금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네요. 무고전가자 알죠? 무고전가자 알죠? 죄 없는 것 죄를 만들어가지고 고발하는 거 무고전가자. 무고전가자 바로 현행범입니다. 무고전가자 돈을 1,000만 원 받아 먹었어요. 김석김 새마을 회장 겸 중고차 매매 중앙회 회장 군자동 2만 평 그 중고차 매매 단지 만들어놨죠. 그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만들고 싶어 만든 게 아니라 서울시장에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엄청난 큰 공사를 하니까 좀 두들기면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돈 1,000만 원 무고전가자 1,000만 원 받아가지고 거기만 집어넣고 내가 구속 청구를 맡았어요. 근데 내려 아무리 15층에 끌고 가가지고 대검 15층에 끌고 두들겨도 나오질 않잖아요. 근데 밑에 상무는 죽어버렸어요. 고문 너무 해가지고 회장 비행 하나만 부르라 해가지고 계속 두들겨 제가 없으니까 결코 죽고 말았어요. 밑에 상무가. 근데 나중에 수사 결과가 발표를 하는데 1등 공로자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놈이 지금 버젓이 연희동에 살아있습니다. 또 노태우가 그걸 알고요. 이 권력 가진 아첨하는 공직자가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놈이 바로 너니까 연희동에 바로 오늘라도 바로 나 안 보이는데 멀리 이사가라 떠나라 하고 고함을 지르고 서류가 날라가고 그랬어요. 그 얼굴에 상처가 날 정도로. 그런데도 노태우가 병이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버젓이 살고 있어요. 연희동에 그 이웃에 살고 있어요.
그 놈이 나를 죽이려 유달리하고 합세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유달령 박사를 잠깐 말씀하신 좀 정리를 해보면 그 서울대학교의 김정석 교수님, 그분이 무궁화 전문가시죠, 그분이. 김정석 교수님께서 회장님께서 결혈 무궁화 뒤편에 보면은 무궁화에 관련된 그 나무에 관련된 자료는 전부 다 그분이 네. 내가 이민을 떠나게 됐는데 인류 대학 교수였습니다. 무궁화 논문을 7편을 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뿐입니다. 서울대학 교수. 무궁화 논문 더구나. 그런 훌륭한 분인데 이민을 떠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자료를 저한테 주면서 이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이민을 떠납니다. 도저히 한국에 있으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민을 안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 자료 원고를 받고 제가 뭐 받고 싶어 받은 게 아니라 이민을 떠나는데 내가 노자로 여비를 내가 부담해 줬어요. 450만 원. 그 당시 450만 원 집이 한 채였습니다. 450만 원 가족 이민 모든 비용을 내가 다 대줬습니다. 근데 근데 이거를 하려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 그러니까 나는 또 이미 고문당에 반신불수가 됐으니까 도저히 고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고발 못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저절로 자기 스스로 죽어버렸어요. 내가 고발 안 해도. 그러니까 김정석 교수님 같은 훌륭한 무궁화 전문가가 그분이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유달령 박사에 의해서 그 해외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2년 전에 돌아가시고 요 내용은 그 유달령 박사가 그 명동 성당의 수원에 있는 땅이죠. 예, 수원에 있는 땅입니다. 수원에 있는 땅 7,000평을 유달령 박사 명의로 이전에 간 내용의 자료 매매로 해가지고 서로를 이조했어요. 그러니까 명동 성당 가니까 개인에게 더구나 개인에게 매매한 사실도 없고 또 매매할 이유도 없고 또 명동 성당에서 그걸 매매하지는 않습니다. 매매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고 이 확인까지 해봤어요. 그러면 그 수원 그 지역의 땅은 그 좋은 그냥 제가 현지까지 확인까지는 해봤습니다. 하니까 그 안에 그 할머니가 나는 그 노무자로 알았어요. 아주 허름한 할머니가 몸빼를 입고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철조망을 쳐놓고 안에 그 뭐 횟수는 오래됐습니다만도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외부 사람을 일체 출입 안 시키고 자기 마누라를 할머니를 거기에 일을 시키더라고. 노동자로 부려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잔인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국도가 나는 바람에 한 1,000평 정도는 국도로 나가지고 저 10억 보상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여의도에 살고 있는 여의도 집이 그 보상 받은 금액 가지고 여의도 집을 장만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와이프가 이제 교회 나가는 이제 하나 영락교회 건사인데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내가 불구돼 가지고 그 갚다가 그나마도 죽게 되니까 못하게 그래서 끝까지 고발은 안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김정석 교수가 이 서류를 비리 때문에 이렇게 쫓겨나다시피 되신 거고 회장님께 원수가 바로 전달해 주고 네, 제가 이게 받아봐도 제가 불과돼 버렸어요. 그리고 무강운동이 굉장히 꽃을 피울 수 있었는데 그냥 이 양반 바람에 그냥 무가가 그냥 말살되고 말았어요. 그 노태욱 당선자께서 그 당시에 그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청와대 입성했으면은 약속대로 800억을 집행을 하셨겠네요. 바로 그냥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청와대 들어가자. 그 양반 경상도 말투잖아요.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바로 집행해 줄 테니까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데 3일 만에 바로 구속돼 버렸습니다. 이종보 과장하고 유달령 박사하고 이 비리 문서와 또 예전에 이종보 과장이 또 회장님께 저질렀던 죄를 덮기 위해서 한마디로 그냥
내가 이제 네. 1등 참모대 부르면 자기 재산이 바로 등락버리잖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했겠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를 막 빨리 그냥 구속시키는 거예요. 근데 구속되고 난 뒤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중에 구속됐는데 어떻게 내가 13일이면 어떻게 나올 수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나와서 보니까 200만 원 벌금을 해놨더라고요. 벌금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 신청하니까 바로 무죄 석방 통지서 바로 받았습니다. 무죄 석방 200만 원은 도로 찾아냈는데 그 변호사 비용이 300만 원, 100만 원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 그런 못된 놈들 고발 여러 번 당했지만도 10원 한 장 벌금 전가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뭉화운동 덕분에. 예, 한 박수 한번 이 대목에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참 하시고 참 90년도에 진실은 파묻혀 잘한다라는 수필까지 지으신 거고요, 그죠? 아 그리고 회장님이 주신 제가 또 자료들을 좀 갖고 왔습니다. 좀 갖고 왔는데 좀 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 그 최초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81년도에 무궁화 그 교육 장학 자료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이제 교육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장학 자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염도희 교수와 이제 공동 집필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국민학교 어린이 문고도 만들고 이랬는데 문교부에서 왜 무궁화 교육을 안 하느냐고 제가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무궁화 교육은 할 수가 없대,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무궁화 장학 지침이 없다는 겁니다. 장학 자료, 장학 지침이 없기 때문에 장학 자료가 있어야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교육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장학 지침을 또 만들었습니다. 제가 머리는 부족한데 공부 머리는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애를 많이 썼죠. 그래가 장학 지침 만들어 가져가니까 당신은 학위가 없기 때문에 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물러나와가지고 염도희 교수 찾아가서 같이 공동 이름으로 좀 올립시다. 이래가 올렸습니다. 올릴 때 나중에 발표를 했는데 장학자료 무궁화 교육 장학자료 33호 해가지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발표를 했는데 발표문에 보니까 저 이름이 싹 빠져버렸어요. 빠지고 저 이름 대신에 유달리 이름이 싹 올라와 있어요. 제일 위에.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냥 유달리가 또 그 방해를 나와버린 거예요. 나 죽이려고. 내가 자기 1인자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자기 1인자가, 무궁화 1인자가 돼야지 김석김이 1인자 아니다. 그래, 내 1인자를 뺏어버려야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 자기가 무궁화 연구 전혀 안 한 양반이 무궁화 1인자가 돼가지고, 또 거기에 또 자기 이름을 올렸어요. 그래서 항의를 하니까 나중에 저를, 제가 78년도, 책을 최초로 무궁화책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 책 이 책을 자기가 보고 수집해 가지고 여기 역사 자료를 인용해 가지고 저 이듬해 책을 냈더라고요. 그 이듬해 책 낸 것도 자기가 혼자 낸 게 아니고 염도희 교수하고 공조를 해 가지고 왜 냈느냐? 이미 돈을 출판사에서 1,500만 원 미리 선물을 그 사기죠. 미리 받았더라고요. 근데 받아놓고 책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무궁화 역사 자료가 없으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무궁화 역사 자료를 갖다 5년 동안 수집해 책을 내니까 이걸 보고 그냥 그 다음 이듬해 책을 내가지고 1,500만 원 받아 모은 값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뭐 사기로 내 책이 안 됐으면 자기가 사기로 먼저 행무소 갈 뻔했어요. 근데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80년도쯤에 1,500만 원이면은 아파트 큰 거금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궁화 운동가로서 무궁화책을 최초로 내겠다 해서 받은 거예요. 받은데 역사 자료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애놈들이 정 불태우고 역사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뭐 제가 어떻게 책을 썼느냐? 또 그럼 야간대학 나온 사람이 어떻게 썼느냐? 제가 중국 문헌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자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한학자들, 할아버지들 동원해가지고 거금을 주면서 동원해가지고 중국 문을 뒤지니까 무궁화 역사가 줄줄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화책을 네. 우리나라 최초로 썼습니다. 그래서 네. 아래 박원순 시장이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 존경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 모든 교수가 정부에서도 쓰지 못한 문화책을 갖다가 쓴 사람이 얼마 제일 위대한 서울 시민이라 해가지고 저를 주민대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또 이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 무궁화의 위대한 경영이라는 책이 또 탄생을 한 겁니다. 네, 제가 경영에 관련해서 이제 그래 제가 준비하고 이거 있다가, 쓰고 난 네. 뒤에 책이 문화책이 한 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네,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일에 미치세요. 무궁화에 미칠 수가 있어요.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무궁화가 나를 미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미치다는 어원을 아시죠? 어원 말의 근본. 미치다. 이 미치다 아닙니까? 닿는다. 그렇죠? 우리나라 닿는다. 미치다 하나가 된다 이겁니다. 내가 없어진다 이거죠. 상대한테 다 버리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무아의 겐지에 도달한다. 그게 미치는 알맹입니다. 미쳐버리면 내가 없어지니까 이 세상의 고민, 근심 모든 게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 무아에 미쳐보세요. 그럼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예와 돈은 하나의 마귀의 배설물에 불과해요. 무궁화에 미쳐버리면. 그래서 제가 그 거대한 몇십억 집이 한순간에 싹 날아갔는데 제가 아무 잘못 없이 날렸는데도 밤에 편안히 잠잘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조금 더 가장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 돈은, 권력은, 명예는 하나의 마귀의 배설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미쳐버리면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아름다운 미자, 여러분들 아세요? 한자 아시죠? 다 알죠? 아름다운 미자가 위에 뭡니까? 위에 양자죠. 양자는 뭐를 의미하죠? 양자. 희생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희생. 양. 네. 희생 밑에 플러스 큰 대자. 큰 희생이잖아요. 큰 희생이 아름다움입니다. 뭐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얼굴 잘생긴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자기를 보다 크게 희생하는 거. 나를 더 크게 희생하는 거.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가치이고 큰 브랜드인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게 박수 한 번 네, 해주세요.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장님 그 결혈 무궁화 이어서 또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는 책을 내셨는데 제가 이 책을 내용을 보니까 이제 노태우 내무부 장관의 추천의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내용을 또 지금 시간상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문교부 장관 이규호 문교부 장관의 추천의 말씀이 이렇게 두 장관이 이 한 책에 이렇게 추천의 말씀을 써 주셨네요. 개인 책에도 책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률상으로 개인에게 국민에게 추천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장관이. 근데 저 보잘것없는 저한테 두 장관이 추천서 자진해서 해준 겁니다.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회장님께서 책을 많이 내셨습니다. 이 책도 내시고 이 책도 내시고 또 이제 이 책은 요 책의 이제 개정판으로 내신 겁니다. 내셨고 그다음에 그 대저택을 담보로 해서 5사람 교육 어린이 문고를 이렇게 제작을 하신 거죠. 근데 참 이것이 꽃 피우지 못하고 이것이 많은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급이 돼서 많이 교육이 되어지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 그 유달령 박사의 이 그 욕심, 이 자기 영동의 그 성당의 이 땅 7,000평을
자기가 이렇게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무궁화 운동의 전문가, 무궁화 전문가 김정석 서울대 교수님을 이렇게 해외로 도망가게 만들고, 피신하게 만들고, 또 회장님을 또 이렇게 불구까지 만들게 하면서 무궁화 운동을 또한 핍박을 받으신 거죠. 예. 노태우 대통령의 800억 예산 집행도 이제 막게 된 꼴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참 마음이 지금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세종시 가서 그 경험을 해보니까 그 담당자들의 무궁화에 대한 그 자세, 그러니까 무궁화를 너무 귀찮아하는 거예요. 저는 좀 그래도 책도 쓰고 또 선물도 이렇게 했는데 이 책에 대한 선물에 대해서 이런 듯한, 예? 이거 별 가치가 없다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무궁화에 대해서 천대하고 있고 외면하고 있는 이 사실 이 풍토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회장님. 지금 이게 참 이게 저는 회장님 그 80년대 초반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그때 막 들어갈 때입니다. 80년도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것을 참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제가 없었고 작년에 만난 겁니다. 이 결혈 무궁화를. 제가 이 결혈 무궁화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고 이 나라의 꽃 무궁화가 이게 그냥 식물로 알고 끝날 내용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참 여러 가지 하던 일들을 중단하고 무궁화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헌책방에서 제가 한 권 남은 거 구입한 겁니다. 회장님. 이게 없습니다. 한 권 남은 마지막 구입했고 그 당시 제가 복사본을 주셨어요, 저한테. 근데 이것도 한 권 남은 거를 그 헌책방에서 제가 마지막 한 권 남은 거를 또 제가 구입해서 이제 보고 참 그래도 이제 그 많은 또 셀러리맨들과 이제 기업의 CEO들의 이 책을 좀 보고 제가 이걸 또 경영을 한 것은 그분들이 돈이 있으니까 좀 무궁화를 많이 좀 기업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투자가 아니죠. 기부를 하셔가지고 많은 대한민국 무궁화 삼천리 활용광산을 다시 만들어낸다는 생각에서 이제 무궁화 위대한 경력이라는 책이 이제 올해 1월 26일 날 나온 겁니다. 그래도 회장님 참 어렵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렵게 시간이 다 됐죠?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제가 한 5분 정도 제가 조금 마지막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후회하지 않습니다. 더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 무궁화 다 제거하고 그러다가 일본에 혼을 꽃 피우겠다고 벚꽃을 심고 참 주체 의식이 찾아볼 수 없는 어찌 보면 망국적인 그 행위들을 오히려 교만스럽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꽃들이 야생꽃 할 것 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인간으로부터 미움받는 꽃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꽃도 인간으로부터 미움받을 까닭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무궁화는 우리가 국화를 정해놓고 미움받는 유일한 미움받는 꽃입니다. 이 지구상에 그는 미움받는 꽃이 무궁화 말고는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잘 들으세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죄가 있어 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매달린 거 아닙니까? 무궁화가 바로 그 십자가의 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꽃이 그 틀림없잖아요. 미움받을 까닭이 없잖아요. 성경 안에 최고의 꽃으로 샤론 꽃으로 등장하고 있는 무궁화가 왜 미움받아야 됩니까? 더구나 나라 꽃으로 정한 우리 자국민으로부터 미움받을 까닭이 조금도 없어요. 근데 미움받고 있잖아요. 예산이 없잖아요. 다 파내버렸잖아요. 그 대신에 일본 혼을 꽃피우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진 꽃이 바로 무궁화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서도 무궁화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틀림없어요.
바로 우리의 계례의 어린, 우리의 혼이고,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평화의 핵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인체 세포마다 수십만의 세포마다 하나의 핵이 있습니다. 핵이 있음으로써 세포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평화에 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핵이 바로 무궁화입니다. 평화의 핵이 무궁화 틀림없습니다. 그거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럽습니까? 그 꽃을 가진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이 이제 회장님과 그 광복 10주년 국민공화 프로는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앞으로 좀 뵙기가 이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회장님께서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또 싸우시는 게 있죠. 그거에 대해서 그 로즈 오브 샤론, 성경 아가서 2장 1절에 I am a rose of Sharon, 네이버나 다음에 무궁화를 검색하시면 반드시 옆에 영명, 영어 이름 영명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나옵니다. 성경 아가서 2장 1절 영어 성경에 I am a rose of Sharon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면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알려주고 로즈 오브 샤론이 무궁화인데 I am a rose of Sharon. 그러면 나는 무궁화요 맞습니까? 무궁화 맞는데 한글 성경의 표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선화는 눈물을 상징한다고 하셨죠? 네. 샤론은 물에서 피는 꽃이 수선화잖아요. 그래서 꽃말이 눈물입니다. 근데 무궁화는 평화지 않습니까? 정반대. 그러니까 성경 안에 수선화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100년 가까이 됐습니다. 100년 가까이 수많은 그동안에 신부, 목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자가 있었다 이겁니다. 수많은 교육자가. 한 사람도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무궁화 동지, 우리들이 발견한 겁니다. 내가 발견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 또한도 한글이 번역될 때, 영어 성경이 한글로 번역될 때에 일제 강점기에 또 잔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일제 잔재가 아니면 성경 안에 로즈 오브 샤론이 세계적으로 공통어입니다. 로즈 오브 샤론이 무궁화라. 수선한 로즈 오브 메이입니다. 메이. 5월달에 5월이다 해가지고 5월달에 피는 꽃이기 때문에 로즈 오브 메이입니다. 샤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 왜 메이로 수선화를 됐겠습니까? 의도적으로 계획된 모략이 아니면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로지 한글 성경만 그렇게 수선화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찬송가에도 로즈 오브 샤론으로 위에 영어로 영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밑에다가 그러면 로즈 무궁화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수선화로 돼야 참 부끄럽죠. 네, 근데 네. 그것을 바로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면 바로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왜 수많은 목사들이 수많은 신부들이 왜 그걸 몰랐느냐 이겁니다. 그 우연이겠어요? 십자가를 진 꽃이 무궁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내용을 알고 그 아가서 2장 1절에 샤론의 수선화로 되어 있는 이 샤론의 수선화가 샤론의 무궁화로. 네, 제가 좀 금방 전 이야기가 오해 마세요. 이것은 제가 아니면 싸울 수가 없어요. 목사들하고. 제가 오늘이 교회에 나갑니다. 그래서 작년 7월 2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글을 목사한테 그 탄원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저께까지 15번 보냈습니다. 15번을. 그러니까 목사도 받는 목사도 죽을 지경이죠. 나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만나면 말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 밥그릇 달아날까 봐서.
그래서 말을 안 하고 나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무슨 전기 걸린 사람 같아요. 내가 교회 앞에 교회 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목사 지나가더라고요. 담임 목사 지나가 나를 보되 컷 놀래요. 무슨 전기 갑자기 전기 걸려. 그냥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느끼게 있는데 나를 만나면 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대화를 못하고 그냥 계속 1년 동안 피하려고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꼭 이거는 바로 여러분 앞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성취할 겁니다. 그래 교회 신문에 냈습니다. 교회 신문에 우리 오늘의 교회 신문이 있습니다. 신문에 냈는데 내고 난 뒤에 목사들 또 웅크려졌어요. 그 안에는 막 국민일보 기자도 있고 동아일보 기자도 있고 뭐 방송국 방송인도 있고 하니까 목사한테 대형교회가 다 무너지고 온누리가 하나 남아있는데 온누리까지 무너뜨리게 그 신문에 내느냐고 막 항의를 하니까 목사들이 막 웅크려가지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입이 막 완전히 얼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근데 반드시 놀라는 그 정치를 내가 고쳐줄 거예요. 틀림없이 고쳐줍니다. 대단한 의지를. 이번에 그 마지막에 글을 어떻게 썼느냐. 100년 가까이 80년 가까이 80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보니까 리오날드 미국 선교사가 마지막 구약 성경을 완성시킨 것이 그 양아진 그 비문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80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80년 넘는 동안에 그 왜곡된 이제 그대로 이제 한글 성경만 딱 그 수선할 때가 있거든. 근데 내가 뭐라고 이번에는 마지막 보냈냐면 80년 이상 그거를 갖다 왜곡된 거를 그래 방치했으니까 묵인한 거 아니냐, 인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천만 시민, 천만 신도들 권리를 박탈하고 눈을 가린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될 것이다 하고 내가 강하게 이번에 글을 썼습니다. 아주 강하게 썼어요. 다음에 이번에 무슨 해치가 없으면 다음에는 신문에 내 대서특필로 특종 기사화 시킬 겁니다. 내가 그런 마음의 각오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목사하고 싸우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내가 체중이요 4kg 줄어버렸어요. 빼짝 말라 있는 데다가 4kg 주니까 그냥 걸어 다니면 휘청휘청해요. 그렇게 목사하고 싸우는 것이 힘이 들더라고요. 교회 나가시는 분 얼마나 힘든지 짐작하실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사회적으로 서로 다투는 거는 뭐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릴 수 있는데 목사하고 다투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잘못하면 머리가 돌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다행한 것이 후계자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회장님 참 오늘 참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방송 우리 영상으로 남기고 같이 함께하는 게 참 마지막인데 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귀한 이 위대한 무궁화를 또 전수해 주신 걸 정말 감사드립니다.